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못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천지개벽 TV입니다. 우리 천지개벽 TV는 앞으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기타 등을 다루면서 국민의 필요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지개벽 TV는 큰 변혁과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하는 TV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유튜브를 방송하기 때문에 제 이름과 간단한 제 경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근봉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그리고 독도수 국민연합 상임 대표로서 임원과 회원과 함께 15년간 독도 지킴이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독도수 국민연합에서 같이 만들어낸 독도시사신문이 있습니다. 이 시사신문은 16면인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는 신문입니다. 물론 일본에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뉴스가 있습니다. 이 독도 뉴스는 기존 인터넷 신문과 달리 인터넷은 인터넷이지만 사설이 나오고 기획 특집이 나오고 샘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자들의 글을 받아서 여기다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년을 위해서 성공을 찾아서 가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시리즈로 65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시면 아무 때나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10사람에게 물어봐도 경제가 어렵고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장사가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서민생활 좋아졌는가 라는 것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서민이라 하면 아침 새벽같이 출근하여 저녁 늦게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잠을 자거나 또 큰놈은 혼자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도 어린애들 자는 얼굴만 보고 출근을 합니다. 서민이 어렵게 사는 것 중에서 9월 4일 날 한 가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생활고에 쪼달린다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서민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7월 달에 북한에서 넘어온 모자가 아파트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굶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한국같이 좋은 복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서민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못 사느냐? 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에 갈 때 4만 원, 5만 원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이상 가지고 가야 시장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보면 물건이 10% 인상한 거, 20% 오른 거, 30%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2% 오르고 3% 오르고 5% 오르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 생활의 적자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들 학원비, 애들 교육비 먹고 쓰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월급은 작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이 2년간 열심히 벌면은 악착같이는 200~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적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내려와서 하는 말씀이 한 달 후에 집세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방 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 지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자 돈 다 빌려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만드는 사람은 올려주고 살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인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면 전세방을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더 나쁜 데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를 생각해 봅시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6만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못 살겠다고 합니다. 가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때부터 그러냐? 불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3명 쓰던 사람, 2명 쓰던 사람들이 다 내보내고 부인이 홀을 지키고 남편이 배달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누구는 PC방을 하는데 2명 아르바이트생을 두고서 온라이트를 하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결국은 2명 다 내보내고 부인과 남편이 교대하면서 11시 되면은 아예 문 닫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해봐야 최저임금을 다 주고 나면 적자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말해봅시다. 소상공인이 한 700만이 된다. 소상공인은 10명 미만을 운영하는 사람이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들한테 11기로 정부에서 5조를 보증해주고 그들한테 정부에서 보증해줘서 금융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봅시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있는데 약 8만 개가 있습니다. 8만 개 중에서 조금 쓸만하고 된다는 사람은 최저임금이 인상과 함께 다 어디로 갔느냐? 인도,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중소기업을 하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저 사람은 매국노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도 살려면은 이달 안으로 어디든지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사를 갑니까? 최저임금 오른 데에다가 주 52시간을 단축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중소기업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인도로 많이 가는데 베트남에 가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법인세 4, 5년간을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 급여 줄 것 같으면 거기서 5사람, 6사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 가면은 노조가 완전히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벌을 봅시다. 현대 기아차가
3년 안에 5개의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5개의 큰 공장을 지었는데 그 5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외국에 갔느냐? 한국에는 노사가 무서워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을 얘기해 봅시다. 삼성이 베트남에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물론 삼성은 한국에다도 평택에다 큰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다 무슨 공장을 지었느냐 하면은 핸드폰 공장을 지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용 부회장도 테이프를 함께 끊었습니다. 그 큰 공장을 지었는데 한국에다 지었다면 거기 인력이 얼마나 많이 충원돼야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한국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못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없어도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때 바로 행복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